기준 업, 기분 업, 기운 업.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송 김종대 뉴스업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의 동반자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코너 투자업 시간입니다. 기업진단 전문가 최이배 의원님, 기업 해부 전문가. 이거 참 맞나 모르겠네. 예, 기업 해부 전문가 하여튼 바꿔주세요. 이창민 교수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한결의 최민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오늘 소개하는 이 멘트 마음에 드세요? 뭐 진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해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좀 부드러운 걸로 바꿔주세요. 예, 제가 제작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품격 있는 걸로 네,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하셨나요? 아, 오늘은 우리 카카오. 예. 오, 핫하네요. 핫하죠. 예. 자, 오늘 최민영 기자님이 함께 나오신 이유가 카카오에 대해 독하게 파고드셨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모셨는데 맞습니까? 아, 네.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카카오를 매일 하니까 저도 독하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새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월 10일경에 이제 오늘쯤 해서 전년도 실적, 그 2020년 삼성전자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배당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예. 굉장히 아주 충격적입니다. 뭐냐면은 예. 기존의 배당의 거의 2배 정도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당으로 얘기하면은 예. 2018년과 19년에 주당 1,416원에 배당을 해줬는데 예. 2020년으로는 2,994원, 그러니까 거의 3,000원 가량을 하기로 해서 2배가 넘게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이 이제 매 분기마다 됐었는데 예. 매 분기마다 354원을 지급하다가 예. 4분기 연말 배당으로 1,932원이라는 막대한 그 돈을 이제 배당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배당 예. 총액이 예. 2018년과 19년에 9조 6천억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배당 총액 20년의 배당 총액은 20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우와, 2배가 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이번에 배당이 되는데, 이제 왜 이렇게 배당을 하냐? 예, 아니 그건 당연히,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예.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예. 지금까지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 좋지만은 예.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예. 많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배당을 늘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 이것도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배당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이익을 본 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나 나눠주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앞 단계에서는 이 번 이익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많이 하면 배당은 그만큼 줄어들고요. 네. 투자를 안 하면 배당이 늘어나는 그런 상반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이 더 중시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배당 계획이 더 우선시 된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 아니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약간의 우려도 있다. 이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뭐 같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또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특별 배당이 나왔어요. 사실은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왜 돈이라는 것도 기업이 잘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주한테 좋은 거지. 예. 예를 들면 미래 투자 안 하고 그냥 다 배당 준다고 주주한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한 측면. 이야, 이거 조금 찜찜합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대기업 반열에 오른 카카오입니다. 최근에 주식 증여 문제가 화제가 됐죠?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친척들에게 그 주식을 이제 증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녀도 포함되고
형제지간에도 그 주식을 주면서 그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제 그쪽 얘기가 김범수 의장이 이제 되게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하고 학업할 때 어려웠는데 형제지간에 그런 많은 도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우애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나눠준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뭐 그런 모습은 되게 좋은 모습이죠. 아니 뭐 아름다운 가족애를 발휘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런데요. 예,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한 264억 정도의 이제 증여를 했고 뭐 이거는 증여를 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납부를 하겠죠. 그래서 예. 뭐 이 증여한 거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수님. 뭐 근데 이제 다른 형제들이나 이런 문제는 좀 차치하고요. 자녀한테 넘어간 것이 이제 포인트죠. 왜냐하면 이제 김범수 의장이 기존의 다른 재벌과는 다르게 자녀들한테 경영권 승계를 안 하겠다. 예. 자기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젊은 자녀들한테 이게 넘어가는 게 이게 승계 사전 작업이 아니냐 아하. 네,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녀에게 승계 안 시키겠다고 한 양반이 네네. 이렇게 주는 게 그거 뒤집는 거냐 이런 의문이에요. 예, 그런 예. 의문들이 나오죠. 네. 최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그 김범수 의장이 증여를 한 시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시점? 네, 지금 증여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온 게 지난 19일이었어요.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네. 이때가 보면 주식을 상속했을 때는 세금을 증여세 문제가 걸려 있을 텐데 예. 이 증여세는 주식을 증여를 한 날로부터 예. 앞으로 2달, 뒤로 2달을 예. 그 매일매일의 종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얼마를 낼지를 결정을 가치를 하게 결정해서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당시에 카카오 종가가 19일 기준으로 44만 원이었고 네. 지금 40만 원대 후반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증여를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뭐 이 자체로는 크게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걸 계기로 좀 살펴봤었던 게 예. 사실 카카오를 포함한 IT 벤처 기업들이 그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2000년대 이후 들어서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했죠. 예. 그리고 이 창업자들이 이제는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었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IT 벤처 창업자들은 이 상속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라는 의문이 궁금증이 생겼던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 IT 벤처 창업자들은 과거 재벌과 우린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왔고 특히 뭐 김봉진 그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게 회사 물려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고 또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난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여러 차례 그 카카오 직원들에게 그런 뜻을 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아무튼 그 재산 자체를 물려주는 거는 뭐 당연히 물려줘야죠. 뭐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친인척한테도 증여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증여에 대한 아무튼 세금만 제대로 납부한다면 큰 문제는 없고 이제 이 재산이 물려졌다 해서 무조건 경영권이 또 그대로 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재산권과 경영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이게 경영 승계의 무슨 초석이라는 둥 또 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경영 수업이라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는 조금 과도한 평가 아닌가. 아직 그 어린 자녀들에게 뭐 그 주식을 증여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승계 작업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왜 물려줬을까? 하여간 과도한 평가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거 말고 이제 증여 시점도 사실은 지금 이제 주가가 좋을 때라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라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성장하는 회사라는 거라면 향후에 주가가 더 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재벌들이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과 굉장히 유사한 타이밍에 예. 하신 거라 그런 알겠습니다. 식의 정황적인 어떤 약간 예. 의심이 들 수밖에 두 분 없는 약간 강조하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자, 신흥 그 재벌 말하자면은 IT 벤처 기업들이 기존의 재벌을 답습할 것이냐, 뭔가 네. 다를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예, 됐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 예. 그러면 이 주식 증여와 함께 드러난 김범수 의장의 자제들 문제를 이제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 자제들이 다닌다는 회사가 있어요. K큐브 홀딩스. 아우, 발음 되게 어렵네. 그 회사 뭐가 문제인가? 카카오는 이 회사와 무슨 관계인가? 이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최 기자님이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셔가지고 예.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예. 저도 이제 그 회사 감사 보고서 이제 예. 보니까 이 회사가 2019년에 매출액은 4억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매출액의 대부분은 뭐 이제 임대 수입으로 얻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대 수입. 이 회사가 이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건물에서 예, 나오는 예. 임대 수입. 예. 근데 이제 솔직히 임대 수익이 주가 아니라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분을 11%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이제 꽤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카카오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랑 그 임대 수익이랑 합쳐가지고 상당한 이제 그 소득이 있으니까 한 얼마 됩니까? 수십억? 그 제가 수백억? 금액이 40억 정도 최 기자님? 되나요? 그 배당금 배당금. 수익하고 임대료 수입 합치면 한 어느 정도 버는 회사? 배당금 보니까 한 수십억으로 돼 있네요. 네. 예, 아니 천천히 찾아보시고 계속하세요. 예, 너무- 그래서 이제 그 배당금 수익이 41억인데 이게 이제 카카오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 다른 네. 여러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예, 골고루 나왔는데 아무튼 그 이 회사가 이제 그렇게 수익이 있으면 뭐 특별한 비용이 없으면 이익이 많이 나서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되는데 예.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썼습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재무제표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그 항목에 24억 원이 있는데 예, 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급여 14억이 나갔습니다. 급여 14억. 예. 근데 이 회사의 임직원이 예, 5분이라고 하는데 5명의 예. 급여 14억. 한 분이 이제 대표이사가 그 5명의 구성이 포인트예요. 네. 아, 그래요? 김범수 누굽니까? 의장의 동생. 동생이 대표이사가. 누구? 대표입니까? 예. 예. 그리고 김범수 의장과 부인이 여기에 또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이. 아하, 뭐 기타 이사라고 기재되어 예, 있네요. 기타 상무이사라고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자녀들이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문제된 이제 거고. 2020년 5월 달에 입사해서 일을 네. 하기 시작했다라고 아하. 했으니까 예. 이 친구들이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5명이 14억의 급여를 받아갔다라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아져서 예. 이 회사가 결손이 납니다. 결손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썼으니.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회사가 예. 된 거죠.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적자 나는 회사니까 뭐 법인세 낼 필요 없다. 그렇죠. 예, 이런 거군요. 네. 자, 이 문제를 우리 최민영 기자님이 집중적으로 아주 독하게 취재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접촉도 하셨고 사무실 어디인지 확인도 해보셨죠? 네, 예, 네. 그 취재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직접 갔던 건물은 두 곳이 있는데요. 네. 먼저 갔던 건물이 그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 있는 예. K큐브 타워라는 빌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빌딩은 지금은 한 외식업체에게 지난 2019년 말에 매각이 되어서 예. 지금은 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데 예. 그전까지는 김범수 의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 빌딩 안에 K큐브 홀딩스가 입주를 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K큐브 홀딩스라는 기업은 건물주 김범수에게 2019년에 1억 2,500만 원, 예. 그 전해에는 1억 6천만 원의 임대료를 예. 지급을 했었던 거고요. 아유, 비싼 건물이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봤던 건물은 K큐브 홀딩스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삼성역 앞에 한 빌딩인데요. 예. 이 건물은 카카오 삼성 오피스라는 건물인데 예. 여기에는 뭐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와 예. 같은 카카오 계열사가 입주해 있고 이 네. 건물 가장 꼭대기층인 15층에 예. K큐브 홀딩스 사무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주 독하게 다니셨네요. 네. 예.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게 예.
그 K큐브 홀딩스 홈페이지에 보면 예. 그 대표 전화번호가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독한 취재의 가장 기본이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가장 쉽게 보이는 전화번호를 일단 전화를 걸었죠. 전화했더니? 네, 그랬더니 예.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여기는 K큐브 홀딩스가 아니다. 여기는 K큐브 홀딩스와 전혀 관련이 없다. 에이? 여기는 오닉스 케어라는 기업이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오닉스 케어가 K큐브 홀딩스랑 전혀 관련 없는 회사가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예. 지난해 말까지 K큐브 홀딩스 대표를 지냈던 김범수 의장의 남동생인 김화영 씨가 예. K큐브 홀딩스의 대표를 지냈는데 예. 이분이 오닉스K의 대표도 함께 맡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 회사 연결돼 있다. 예, 네. 예, 그런 뜻이네요. 네, 그리고 오닉스K는 부동산 관리 회사로서 예. 그 김범수 의장이 가지고 있었던 역삼역 앞에 있는 K큐브 타워의 관리를 맡았던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오닉스K와 K큐브 홀딩스의 다른 관계사들도 예. 그 K큐브 홀딩스 전화번호 제가 전화 걸었던 그 대표 번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좀 혼란스러운 전화번호와 예. 그 우리는 홀딩스와 전혀 관련 없는 오닉스K다라는 예. 통화 내용을 통해서 그 김범수 의장의 가족 회사들 그러니까 예. 카카오와 지분 관계가 있는 김범수 의장의 가족 회사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혹은 좀 투명하지 않다라는 모습으로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만 들려요. 그 앞전에 회사 이름, 사람 이름 막 나오는데 이미 그때부터 제가 못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고 뭐가 있는데 이게 어지럽다. 그다음에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지금 헷갈리고 예. 홈페이지 전화번호도 이상하다. 다른 회사라 그런다. 이런 건데 지금 저 청취자 써니연님께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취재를 이제 김범수 의장 자녀들 그 취재를 하셨는데 그 자녀들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아, 나이가 예. 그 김범수 의장의 아들인 김상빈 씨는 1993년생으로 예. 올해 29살이고요. 예, 예빈 씨는 29살. 네, 예빈 씨는 27살로 1995년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 두 자녀가 아까 그 저 K큐브 홀딩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 저희가 그 K큐브 홀딩스 대표와 통화가 되었었는데 예. 그 대표의 설명으로는 투자 업무를 배우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직접 이 상빈 씨, 예빈 씨가 직접 투자를 실행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예. 투자 업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까지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확인을 그러니까, 할 수는 없었지만. 예, 네. 그러면은 네. 일 배우면서 교육 몇 억씩 연봉 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를 확인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임직원들이 뭐 등록된 등기 임원들도 있고 자녀분들도 이제 일한다고 하니까 예. 그분들이 아무튼 14억을 예, 받았겠지만 예. 네, 누가 그중에 얼마씩 얼마인지는 받았는지는 모른다. 모르니까. 근데 네. 5명이 14억 원의 인건비를 가져갔으니까 예.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하지만 아, 이 부분이 네. 네, 근데 K큐브 홀딩스가 비상장 회사라서 이게 확인이 좀 불가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비상장 회사면은 들여다보기가 어렵군요. 네, 네. 예, 기업 공개가 좀 덜 되나 봐요. 뭐 솔직히 이제 개별 그 급여는 원래 이제 어디에도 잘 나오지 않는 개인정보다 보니까 예. 뭐 감사보고서는 나오지 않고요. 아무튼 아하. 자녀들이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 회사의 그 100% 이제 김범수 의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개인 회사인데 예. 그 자녀들이 하는 일이 아까 말씀대로 이제 벤처 투자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고 예. 진짜 이 회사는 재무제표나 이제 감사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재산의 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주식들, 카카오 주식을 비롯한 예. 여러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의 주식이고 이 과정에서 아무튼 이제 좀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좀 있다라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자, 왜 이런 이상한 회사를 만들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하실 텐데요.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존에 우리 재벌들이 전형적으로 해왔던 자기 예. 개인 회사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보 공시 안 되고 예. 이렇게 불투명한 회사에 온갖 저희가 표현하는 사익 추구라고 할 수 있는 뭐 가족들 취업시키고 김범수 회장 개인이 회사랑 거래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심지어 그 5명 예. 거기한테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 돈도 빌려줬어요. 돈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예전에 재벌들이 그 재산을 불려오는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인 게 이 K큐브 홀딩스라는 게 목적이 아마 컨설팅 회사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체가 뭔지가 불분명해요. 목적은 컨설팅 회사인데 예. 자녀들은 들어가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배우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누구한테 배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 저 김범수 의장 부인하고 예. 본인하고 동생이 있는데 거기서 누구한테 배우나요? 자, 최 기자님. 그렇다면 김범수 의장이 그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런 이상한 그 계열사가 발견된 이런 현상들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견은요? 아직까진 사실 액면 그대로 보면 이게 지금 보도된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K큐브 홀딩스에 다니고 있고 예. 또 자녀들에게 수백억 원대 주식을 증여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경영권 승계로 바로 연결시켜서 볼 수 없다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으나 네. 하지만 이게 카카오 쪽에서 늘 설명하는 게 김범수 의장이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확고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건 바꿔 말하면 김범수 의장의 의지가 확고한 것 말고는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마음만 바꾸면 언제든지 승계 절차를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예.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카카오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마 카카오도 충분히 그 기자님 의견을 다 접했으니까 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카카오 성장하면서 많이 구설에도 올랐고 그러면서도 또 아주 그 대단한 성장의 신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신흥 재벌 대규모 기업 집단이 이제 되는 과정에서 예. 그 공정위가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산 총액이 그룹 계열사들 다 합쳐서 5조 원 이상이면은 예. 니네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공시나 이런 것들의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계열사 신고를 누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나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이 공정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예. 누락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예, 또요? 예. 또 한 번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전 국민이 아까 전에 거의 다 쓰는 이제 메신저인데 이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박근혜 노동당의 대통령 시절이었죠. 부대표가 이 카카오톡이 실시간으로 감청당하고 있다. 뭐 이런 예. 이제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고, 예.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경찰이 네이버의 밴드, 그다음에 예. 네이트온의 그 네이트의 네이트온, 그다음에 과거 다음이 했던 마이피플 등 이제 그 국내에 많은 메신저가 있는데 예. 이런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대화가 오가는 것들을 예. 언제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쉽게 그 대화 내용을 기업들이 내줄 수 있다라는 예. 이제 우려가 생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이버 분들이 망명 사태. 사이버 망명에서 예. 뭐 다른 외국계 예. 메신저로 이제 사람들이 옮겨갔던 적이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문제들은 이제 차츰 살펴보기로 하고 투자자들 관심을 좀 저희가 충족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좀 빨리 가는 느낌이죠. 네, 그러네요. 예. 자, 지난번에 ESG 경영 얘기도 했고 카카오도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무엇을 가장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 교수님? ESG위원회 직접 만들겠다고 그러시고요. 예. 그러셨는데 사실은 ESG가 여러 가지 있지만 G가 지배구조인데요. 지금 지배구조. 거버넌스? 예, 거버넌스잖아요. 예. 근데 ESG위원회 이런 거를 굉장히 뭐 거창하게 만드시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 지금. 이런 문제, 예. 승계 문제, 예, 이런 증여 문제, 문제. 그리고 이거 딱히 승계랑도 연결 안 시켜도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개인 회사의 문제. 예, 개인 회사를 통한 여러 가지 사익을 추구한 거니까요. 예. 이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ESG 위원회 만드신다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위원장을 또 김범수 의장이 직접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외부의 독립적인 분이 하셔야지. 예. 본인이 자기 감시하겠다고 그러시는 건데 이런 문제 이렇게 팡팡 터지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아, 네. 예. 그 그 두 가지 점을. 짚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최 의원님. 그 개인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벤처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카카오와 많이 또 일이 그 겹칩니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예.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 개인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손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이해 충돌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제가 이제 앞에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인 회사를 통한 어떤 사익 편취 행위들에 대한 예.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탈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국세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 사익 편취행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까 전에 많은 투자를 하는 중에 이제 사모펀드 또 투자도 한 800억 정도를 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 금감원도 한번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흠. 그리고 이 이해 충돌을 이렇게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예. 좀 시장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 주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카카오의 사업 계획가 뺏기지 않는지 예. 좀 눈 뜨고 지켜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은 그 최민양 기자님이 기사를 더 열심히 쓰셔야 될 것 같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래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짧게? 시작에 불과하다요? 예. 예. 더 열심히 파시겠다? 더 그 앞으로 정도면 됩니다. 앞으로 아, 죄송합니다. 카카오를 시간이 주목해서 부족해서 한 말씀만 듣고 싶었는데요. 이창민 교수,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최민양 기자님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